안녕하세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좀 날이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그 프론티어 협의회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좀 요청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띄엄띄엄 그런 이야기를 좀 듣다가 오늘 어 두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그리고 제가 잘 아시는 분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상자산에 KOK에 참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손해를,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다른 코인에 손을 대셔 가지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는가 봐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일쯤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상으로 울면서 "꼭 좀 한번 뵀으면 좋겠다."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까지 KOK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거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 어 소개한 사람이 또 연락이 와 가지고 거기에다 투자를 했는데 또 다 까먹은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번 확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개쓰레기 같은 캐나다에 있는 족속 둘이가 있지요. 그것들이 어 그런 짓을 이전에 해 왔잖아요. 그리고 송땡땡이라고 캐나다에 있는 여자, 7 승인지 8 승인지 하는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KOK 또는 K스타 여기에 관심보다는 다른 코인들을 또 소개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것들이 뭐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걸 거예요. KOK 때문에 손실을 봤으니까 복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KOK를 하면서 KOK에 대해 갖고 얼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만 따져봐도 실제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보상이라든가 11 군데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니까 가격도, 거래소의 가격이 2022년 2월 3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 추락을 시작했지, 그전까지는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맛을 봤지요. 근데 그 이후로 추락을 하고, 뭐 거기에서 메인넷을 만들었다고 지랄을 떠는데, 메인넷 자체가 어떤 건지 실제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신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검증을 못 해요. 어느 누구도 못 해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나 저희들이나 보상받는 가격, 보상받은 숫자만 따지고 보면은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만 만족이 됐을 때는 누가 더 잘했는지는 확인이 돼요. 머지않아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소개를 하는 토큰 코인들이 여러분들 아시냐는 거고, 그것들이 그거를 아느냐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몇 차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제가 또 법적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트워크가 되게 넓은 걸로 알고서 저에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소개를 하겠다고. 그리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걸로 해 가지고 좀 복구를 하시지요." 요딴 말을 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저 그거 무조건 하고 저는 그거 단칼에 다 끊어 버려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들이 아느냐는 거죠. 알면은 얼만큼 알고 얼만큼 거기에 대해 깊이 들어가 봤고 사업성이라든가 지금 어 그것이 유용성이 사업적으로 봤을 때 뭐 그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지들이 파악할 수 있느냐? 못해요. 가상자산 사업에서 비트코인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만 개 가지고 그 피자 두 판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 먹었다라고. 근데 그게 지금 시가 에 그 기간이 지났는 시점을 따지면 제가 그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는데 2008 년인가 뭐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흘러왔으면 16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그 자체로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금이라고 하는 거는 녹여 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장신구를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이용 가치가 있잖아요, 희귀하니까.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디지털 고드라 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또 최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그 상징성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그 가치가 엄청 높아졌고 그래서 가격도 엄청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나온 게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에는 비트코인에서 없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데에 훨씬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가치가 비트코인 다음으로 높아진 거죠. 나머지들 중에서도 정말 기술력이 있고 또는 인제 저희가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필요성이 좀 있는 경우들이죠. 근데 소위 말하는 잡코인이라는 게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토마토 저기 뭐 맘모스 뭐 그런 것들을 캐나다 족속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했을 거예요. 뭐 저쪽 그 인천의 그 유무시계라는 그런 개새끼도 그런 것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일을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구미에 또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 딸내미는 지금 다른 그 커뮤니티 풀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들이 옛날에 뭘 했던 사람들이에요. KOK로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들였던 사람들인데 그 여자도 지금 다른 데 가 가지고 저 뭐 옥겐지 어딘지 가 가지고 다른 코인을 한대요. 여기하고 상관이 없이. 그러면 지가 지금까지 벌어 처먹었는 거는 지가 잘나서 그게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적어도 KOK는 그 콘텐츠라든가 서비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뼈대만 갖춰져 있지 실제로는 이용 가능할 만한 그러니까 서비스 질을 따졌을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어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뭐 1억 명 저기 목표로 가고 있었고 그런데 요즘 와 가지고 요즘이 아니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KCP 그 콘텐츠 공급하는 쪽에 그런 지식이 없잖아요. 그런 걸 알고 나니까 돈 얼마 들지도 않아요. KOK $7 갔을 때 어 10,000 개를 팔면 $70,000 예요. 한 20,000 개, 30,000개 정도
팔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거기에 콘텐츠 내리받고요. 막 엄청나게 좋은 그 콘텐츠들을 매달 업데이트하면서 쓸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 그다음에 서버도 좀 더 그 용량을 키워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다 해 봐야 그 전문가가 준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은 월 3억이 채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3만 개 팔면은 3 7이 21, 21만 불이에요. 21만 곱하기 1,300 얼마 하면 그게 3억 정도 돼요. 3만 개라는 거 숫자도 아니에요. 그런 짓거리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게 볼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그때까지는 그 콘텐츠를 공급을 해준 데가 코리아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해 가지고 그 콘텐츠를 제공을 해 주는데 렌탈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월 얼마를 주면 돼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월 뭐 저기 한 3-4만 불, 4-5만 불 하면은 떡을 칠 거예요. 그거 얼마예요? 5천6천만 원밖에 안 해요. 인건비 해 가지고도 얼마 안 해요. 그 다 합치면은 넉넉히 잡아도 3억만 하면은 떡을 쳐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았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플랫폼 가격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적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잖아요. 그거를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비트, 이드, 테드를 찾아내겠다는 거니까 희망이 있는데 어떤 저 욕을 좀 쓸게요. 어떤 놈들이 이미 소개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를 입혀 놔 놓고 또 그런 짓을 하는 연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돈을 지금까지 벌어 처먹기로는 그것들이 더 많이 벌어 처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다른 코인들의 눈가리들을 돌리고 있어요. 이것들이 인간이냐는 거죠. 그것들은 나중에 이게 되고 나서 정말 그런 그 몇몇은 저한테 꼭 제가 요번에 홍무식이라고 그 여자도 제가 이름을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떠한 식으로든 어 하여튼 간에 불이익이 가도록 어 여러분들과 제가 저희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다른 거 눈 돌리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SK 주식을 사라 이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성과가 났을 때 배당금이 주어지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세요. 쓸데없이 가상자산 지금까지 당한 거 있잖아요. 근데 다른 쪽 거기 얘들이 소개하는 그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100%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짝하고 반딧불처럼 반짝하고 아니면 하루살이처럼 하루 살고 뒤지는 것들이에요. 뒤진다는 의미가 한번 발행이 돼 가지고 올라가 있는 거는 사라지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 인간들한테 한 번 당하면 됐지 두 번 당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KOK가 지금 제대로 갈 수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쭉 보면은 결국에 콘텐츠 뭐 OTT 저기 오피스 쿠킹 이런 거 볼 거 없잖아요. 그거 얼마만큼 돈을 들여 가지고 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돈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그 제작비라고 책정을 한 거에서 한 10 배를 책정을 해놔 놓고 1만 주고 열은 나머지 9은 가져갔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뭐 볼 거 있어요. 근데 하나의 하는 칙 했고 그러면서 그거를 또 현금화했을 수가 있고 또는 이거를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들이 해야 될 일이 본래 뭐예요? 콘텐츠 소싱이에요. 개 쓰레기들. 그거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결국에는 KOK 플레이를 없애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딸랑 남는 거 스테이킹 지갑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스테이킹 지갑 중에서 그 가격 뭐 100층 이하로 지하 100층 이하로 내려가는 그 저기 KOK는 버려 버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정말 똘똘하잖아요. 하나는 가격 자체가 변함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나머지 두 개는 심벌화되어 있는 상징성을 가졌는 비트코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얼트코인의 대장이에요. 그 두 개의 가치는 지금 하늘을 찌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코인에 비하면은. 비트코인은 예전에 최고치를 이미 그 현물 ETF 승인이 나면서 올라가 버렸잖아요. 7만 달러를 돌파하고 73,000, 74,000 이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더리움도 거의 4,000 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나머지들은 비빌거려요. 솔라나 아무리 그래도 아직 뭐 회복력이 많이 약하고 나머지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은 스테이킹이 되는 것 중에서 스테이킹 개념을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강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 그냥 집에 가시고 그냥 이거 저거 뭐고 들을 필요도 없고 다 빠져나가시고 여기에 신경 안 쓰시는 게 '내가 쫄딱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정신 건강이라도 쪼끔 찾으시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 떠나셔야 돼요. 그런데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그 머저리 같은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 보면은 어 같은 입장문 속에 여러 가지로 자꾸 말이 거기서도 바뀌어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읽어 보셨어요? 제대로 하나하나씩 따져 보셨어요? 그런 작자들이 KOK를 인수를 한다는 말 도대체 이런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인수라는 자금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 이딴 말을 할 수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데도 그냥 우리는 참고 있었는 게 아니고 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대충 알고는 계시겠지만 스테이킹 자체가 되어 있는 게 우리는 한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고 실제로는 다빈치까지 합치면 5가지예요. 일시적으로 쪼끔 움직였던 다빈치 코인의 이력도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전산 자료를. 그러면은 실제로 어 그들은 처음에 저는 이 머리에 제 머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는 'K 운동장이 왜 필요할까?' 그리고 미친 그 저기 그 어느 방에 하나가 "K스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재단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재단 역할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왜 바꿔야 돼요? K스타가 11 군데의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돼 있나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인원이 어디에 많은데 그러면 지금 KOK는 11 군데에 상장이 돼 있는데 미쳤다고 2개 되는 거 거기에다가 K스타라는 이름으로 바꿔 가지고 거기에다가 저거 스왑을 해 가지고 하자고요? 미친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새끼 저는 분명히 저는 미디움 거기 업체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새끼하고 통화도 해 봤잖아요. 애 둘 뭐 저거 육아한다고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뭐 차로 좀 옮겨 가지고 전화를 받는다. 그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은 다른 코인에 눈 절대로 안 돼요. 하는 족족 그거는 다 말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 말고 그런 현금이 있으면은 그냥 은행에 넣어 놓는 것보다 차라리 제대로 돼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업체 주식에 투자를 해 놓으시면은 배당금 없는 데 하지 마시고 배당금 주는 데만 갖다 넣어 놓으세요. 주가가 얼마나 요동치고 있든 배당금이 자기가 가지는 그 주식 수만큼은 뭐 얼마가 되든 간에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게 이자보다는 분명히 같은 금액의 이자보다는 거기에 넣어 놓는 게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이라도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쪽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이미 한번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손실 금액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시 소개하는 그 연놈들이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결국에 그게 소개를 하면은 그 소개를 받는 사람 때문에 그게 그 연놈들이 돈을 벌어먹는 게요. 저처럼 저는 사실 여기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여기만 주력을 하는 거지 다른 쪽에 눈을 돌릴 뭐 마음도 없지만은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를 이용을 좀 해 처먹으려고 연락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게 돼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절대로 다른 혹시나 이전에 소개했던 것들이 전화가 와 가지고 "이 코인 한번 해 봐. 우리 지금 KOK 때문에 아 엄청난 손실을 봤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연락 오면은 얼굴 한번 보자 그래 갖고 뺨알이라도 한 대 때려 부으세요. "네가 정신 나가는 사람이냐고. 네가 지금 소개해 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네가 허재백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는 데에 저기에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도 한번 해 봤느냐. 그리고 내가 이걸 정상화하는 데 나도 여기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네가 나를 요렇게 소개시켜 놔 놓고 도의적인 책임 있고 인간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두말 하지 말고 뺨알에 한 대 때리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은 인간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이 있으시고 좀 힘들지만은 여기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다른 코인을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내가 정말,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내가 확실하게 어 내 판단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새로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뭐 제니인가 뭐 프랭크인가 뭐 그런 뭐 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거기에서 지금 어 초창기에 뭐 이래저래 좀 한다고 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뭐 보면은 대부분 좀 뭔가를 좀 해 보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개념조차도 없는 것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태고 뭐 거기에 주장이 결국에는
내가 어 이게 뭐 그들 주장대로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뭐 저도 두말 안 하고 저도 박수 치면서 그쪽에 그 합류를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거는 지금 해지를 하나 뭐 그때 가 가지고 보상을 그 저기 배상을 받거나 해도 똑같은 절차에 준해 가지고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KOK만 넣었어요. KOK를 넣을 때 기준이 플랫폼 가격으로 곱해서 넣고 나올 때 나눠서 나오는 거 그게 다예요. 그거를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시스템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 가격을 상승 저거 연동을 이 갭을 어느 정도 둔 상태로 연동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 거잖아요. 그들도 그렇게 했고 뭐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좀 바뀌고 뭐 그런 것보다도 뭔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돼요. 오늘 제가 그 꼭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열을 좀 받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경각심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했는 것들 그 연놈들이 다시 연락이 와 가지고 뭐 되도 않는 지들도 잘 모르는 그런 코인 토큰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야마리 한 대 때려 버리시고 뭐 가 가지고 뭐 경찰서 가 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벌금이 나오는지 뭐 모르겠는데 아니면 욕이라도 흠뻑 해 가지고 돌려보내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고.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이름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정리를 해 놓고 하여튼 간에 불이익이 좀 갈 수 있도록 꼭 좀 만들어 볼게요. 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속상해요. 게다가 제가 그분한테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할지를 몰랐는가 봐요. 근데 인제 다른 이유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어 제가 전화를 준 거에 대해서 어 전화가 올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고 하는데 근데 자기가 처한 다음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잘 못해요. 울먹울먹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전화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좀 뭐 내용도 좀 이렇게 자기가 확인을 할 것도 좀 해야 될 거다라고 해서 자기가 꼭 좀 꿈에까지 오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소리를 듣고서 제가 내일이든 모레는 그래도 시간이 그런 시간 정도는 낼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대충 다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또 왔을 때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 여지를 주지 마시고 내쫓아 버리세요. 지금은 저는 다른 것들은 제가 사실 뭐 잘 모르지만은 그 디앱이라고 만드는 것들 자체가 쓰레기들이잖아요. 정말 능력이 있고 뭐 제대로 된 거 사실 저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싶은데 살아남을 게 뭐 어떤 사람은 5% 뭐 1%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수치적으로 더 낮을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제가 한 1% 라고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8,000 가지 중에서 1% 면은 180개 정도.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금 한 3만 개가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1% 라고 그러면 한 300 개인데, 저는 실제로는 뭐 한 봤을 때는 한 150개 정도. 근데 KOK는 저런 쓰레기들만 다 저기 걷어내 버리면은, 저는 이거 확실하게 '제대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어 제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는데, 그 이유가 콘텐츠 공급이라든가 플랫폼 사업의 아 경력이 꽤 오래되고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디앱이 아주 저 뭐고 '별거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요렇게 생태계가 이만큼 맞춰진 데다가 우리처럼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 한번 되고 나서 연동이 돼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그때는 이거 절대로 안 깨면은 다른 쪽에서 이거는 손실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안다 그러면은 생태계 확장, 그다음에 우리가 공급하고자 하는 킬러 콘텐츠이긴 하지만은, 뭐 우리가 K라고 하는 거를 코리아 콘텐츠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의 한류 문화, 여기에 저희가 인제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사업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더군다나 연세 있으시고 뭐 이렇다 그러면은 이용하시기에 참 좋죠. 내 돈 안 들이고, 뭐 돈은 사실 들어가는 거죠. 내가 보상받은 걸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회원이면은 정기 구독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싸잖아요. 보상받은 거하고 하고, 보상받은 거 가지고 쇼핑몰에 들어가 가지고 상품도 사고, 거기에다가 내가 원금, 원코인, 원토큰을 스태킹 해 놨는 것조차도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손실을 볼 게 별로 없다.' 그다음에 가격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어 어느 정도, 저는 뭐 미국 거 정도만 들어와도 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 진공 청소기 가지고 흡수하듯이 푹 빨아들여 가지고 그 소각지가 그쪽으로 싹 다 보내 버리고, 유통량을 좀 줄이면서, 그러니까 공급량을 최대한 줄이고 수요를, 이 스태킹 돼 있는 거 가지고 수요 역할을 하면은, 가격은 올리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어디까지. 거기는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적어도 몇 불 단위까지는 쉽게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바보짓 하지 말고 속지 말고, 그런 개 같은 인간들 때문에 다시 눈에 눈물 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을 했다면은 어 받아들이실 때 좀 거부감이 좀 있었다고 하면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좀 어 죄송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는 구독, 좋아요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 이 내용들을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값이면은 조회수가 많고, 그다음에 어 구독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렇겠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잘 알던 장사하던 방, 거기 같은 경우에 또 똑같은 경우지요. 근데 제발 이제는 그런 유튜브 하나에 내가 자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혹해 가지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